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물라카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국 해군의 함정 존 S 맥케인 구축함. 이 맥케인 함은요, 현존하는 함정 가운데 가장 방어력이 뛰어나 일명 신의 방패로 불리는 함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한 맥케인함. 바로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국가 라이베리아의 3만 톤급 유조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아시아 해상에서 민간 선박과 충돌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맥케인함 충돌 사고 발생 2달 전, 또 다른 미 해군 함정 피츠제럴드함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민간선과 부딪힌 사고 등 2017년 들어서만 무려 4번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맥케인함 충돌 사고 이후 스멀스멀 피어오른 주장들. 이 충돌 사고에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맥케인함 조타 장치에서 이상 현상이 발견됐는데 충돌 직후엔 다시 복구됐습니다. 무슨 이상 현상이 그때 있었길래? 아니 기본적으로 군함이면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그거를 파악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첨단 장비를 갖춘 배가 민간 유조선이랑 충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미국 유명 뉴스 채널에서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미 해군 사고 당시 함정의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가 해커의 공격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때 배후로 지목된 건 이거 궁금하다.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한편 소문뿐 아니라 언론 매체에서까지 해킹 음모론을 펼치자 미 해군은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자국 함정에 일시 작전 활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도 공식 성명을 발표. 해군은 레이더 전파 교란과 사이버 교란 등 모든 가능성을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중국 해킹이라고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의 해킹 주장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미군이 해킹을 막지 못한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미국의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음모론이 국가 간 정치 문제까지 번지려던 중 2018년 3월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교통안전조사국에서 맥케인함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사고 원인은 미 해군 승조원이 조타 변동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허무한데요? 다행히 함정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중국의 억울한 해킹 음모론이 불식됐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음모론으로 인해 일촉즉발, 전원이 감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5월 12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폭발음과 함께 4척의 유조선이 피격. 어머나.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13일 새벽, 노르웨이와 일본 국적의 유조선 2척에서 역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뭐죠? 야 이건 완전 타깃인데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그렇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한 달 뒤 6월 13일에 열린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 의미심장한 발표. 이번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은 이란에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이유. 이란이 2015년 방산 전시회에서 첨단 무기라며 공개한 기뢰가 피격당한 유조선 선체에 부착된 폭발물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증거로 사고 당시 미군 소속 항공기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은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란 해군 소속 보트가 피격을 당한 일본 유조선에 바짝 접근한 뒤에 선체에 붙어있던 기뢰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영상이긴 이게 하네.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란이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입장을 취했나요? 역시나 미국의 의심에 이란 외무부는 중동 해상 안보를 해치려는 세력들의 음모에 대해 절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라며 유조선 피격 사건 연루에 대해 일축했고요. 오히려 미국의 자작극의 가능성을 제기한 이란. 야, 자작극까지. 현재 서로 양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음모론과 함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빠르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일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5위 공개해 주세요. 위대한 우주 업적의 비밀? 2014년 11월 12일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발사한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지구로부터 5억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성 67피 착륙에 성공한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상 최초의 해성 착륙, 그 속엔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필레가 착륙한 67피 해성은 진짜 해성이 아닙니다. 응? 자작극? 주작? 이것도 해성- 뭐 달 착륙 조작 이거 비슷한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 언론사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실제 착륙한 곳은 67피라는 해성이 아니라 유럽 우주국이 비밀에 붙인 외계인의 함선이라는 것. 외계인의 더 함선? 안해 더해. 더 대단한 데 날아간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잘 된 건데? 저기도 어려운 거 칭찬해줘야 아니야? 자, 역사적인 해성 착륙을 둘러싼 음모론, UFO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콧 워링이 탐사 로봇 필레를 쏘아 올린 유럽 우주국의 내부 고발자에게 받은 이메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메일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착륙한 67피 해성은 이미 약 20년 전에 나사가 우주에서 알려지지 않은 발원지로부터 의문의 신호를 감지했던 곳이라는데요. UFO 사이트 운영자 스콧 워링은 그 신호가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낸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 전화인가요? 이 소리는 일명 해성의 노래. 로제타호가 탐사 로봇 필레를 해성 표면에 낙하시키기 전 해성에서 나는 소리를 지구로 보낸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해성의 노래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외계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음모론일 뿐일까요?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4위 공개합니다. 미 특수부대가 숨기는 비밀 무기? 2011년 5월 파키스탄에서 사살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 당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헬기를 타고 빈 라덴의 은신처에 침투. 그 뒤 교전 끝에 빈 라덴 사살에 성공했죠. 아주 큰 뉴스로 다가왔었죠. 엄청 나왔었죠, 뉴스. 그런데 말입니다. 작전 후 현장을 정리하던 파키스탄 당국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죠? 이게 뭐예요? 자, 이것은 빈 라덴 사살 작전 도중에 추락한 미군 특수부대 소속 헬기의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놀란 이유. 나 밀떡인데 완전 처음 보는 헬기. 게다가 사람들의 의문을 키운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추락한 헬기를 직접 폭파하고 그 잔해까지 싹 다 수거해갔다는 건데요. 이거 수상하다. 숨기려고 이거 그러는 거죠. 수상해. 예. 파편까지 다. 모든 잔해들을 다. 그러면서 피어오른 수많은 음모들. 이 헬기가 그동안 미국에서 숨겨온 비밀 무기 검은 헬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검은 헬기는 뭐예요? 검은 헬기는요. 1970, 80년대에 많이 목격됐다는 정체불명의 비행체인데요. 얼마나 비밀스러우냐면 그 거센 두두두두두두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도 안 납니다. 서큘레이터네. 역대 헬기의 최고 속도라는 시속 518km보다 2배나 빠른 마하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헬기로? 이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검은 헬기로 적국을 염탐하는 거라고 의심을 했는데요. 그 한 예로 과거 소련에 검은 헬기가 나타났는데 소련군 헬기가 접근하자 갑자기 마하의 속도로 순삭하듯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기한데? 그럼 미국은 이 검은 헬기의 존재를 인정을 한 적이 있나요? 이전부터 미국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헬기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no comment,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미군에서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죠. 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어머,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오도였대요. 끔찍하다.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과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 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아, 저거 나치 때나 진짜, 있었던 얘기 예.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뒀다.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사실로 바꿔진 바가 있습니다. 아,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인구 감축 음모론은 또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응. 주로 이집트 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 얘기.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댕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순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아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아우.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저 한 기자의 세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새벽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핀마크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빛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에이, 합성이네. 이거는 뭐. 전부 에이.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떻게 보고 저 사진을. 그래. 전 조작이죠. 그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공에 떠 있는 나선형의 불빛. 소용돌이 마냥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나타나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괴현상을 두고 지구 물리학 관측소의 연구원인 투롤스 린 한센은요. 그 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 발생한 불빛입니다. 누출된 미사일 연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떨어진 것이죠. 나선형 불빛의 정체를 미사일에 누출된 연료로 지목.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의 바렌츠 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조셉 박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바렌츠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불빛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조셉 박사가 추측한 광선의 정체는 나선형 비행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노르웨이의 나선형 불빛. 그런데 2012년 중동 5개 나라에서 이 소용돌이 광선이 또다시 포착됐는데요. 이번엔 5개 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거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하네요.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소용돌이 불빛.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